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3국 간 공조를 강조했는데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힌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7일 서울 외교부에서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한일 3국 대표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escalating as have been seen in 2 ICBM launches this year and its rhetoric regarding nuclear weapons. We strongly condemn these actions by North Korea as they pose a grave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beyond. Under such circumstances, our three countrie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our coordination. 성명은 또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 준수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한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한의 자금 탈취와 돈 세탁,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한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Pyongyang is showing no signs that it will make the right choic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hat should we do then? We must keep calm and press on with our 3D approach. Deterrence, decision, and diplomacy. We will effectively counter North Korea's future provocations and cut their revenue streams that fund these illegal activities. 3국 대표들은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의한 한국, 일본 국민의 납치, 전쟁포로, 강제 실종 등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과 북한 억류자 송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again that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diplomacy, even as the DPRK launches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To demonstrate our sincerity, our senior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of State Blinken, have repeatedly and publicly affirmed that we seek diplomacy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은 또 북한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 중단과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아직도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이어가고 있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북한의 화가와 IT 정보기술자, 무기 거래상 등의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북경 차오의 온라인 문화교류 유한공사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상화 제작도 주문받고 있는데 고객이 연락을 취하면 베이징 소재 작업실에서 북한 화가와 상의를 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과 2397호에 따라 만수대 창작사 그림 판매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외화벌이는 금지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 등의 북한 그림을 거래한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동 도시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IT 정보기술자 오충성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오충성은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린 인물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여러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오충성이 2021년 12월 동남아 국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활동 정보를 입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동남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북한인 리철남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철남은 2005년부터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식당과 도매 무역, 환전 등 여러 외화벌이 사업을 벌였고 2019년 체류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해 1월 리철남을 체포해 추방할 것이라고 보고한 이후 리철남이 캄보디아를 떠나 베트남과 라오스, 중국 등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엔 회원국은 리철남이 무기와 군사 장비, 다이아몬드와 금 거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내용대로 동남아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를 떠돌며 아직도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한 업체들은 모두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 내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악성 행위자들로 지목하고 북한의 해킹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샬 밀러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사이버 안보 관련 토론에서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은 모든 정부와 권력을 동원한 대응이라면서 기소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전에 적을 방어하고 찾아내며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시사의 젠 이스터리 국장도 미국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해 각 정부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이버 사고 보고법이 통과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법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과 함께 랜섬웨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적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가기에서 북한을 상대로 수출입과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수입과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단행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하는 주요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는 데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최초로 발간해 공개한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한 위험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사이버 범죄자, 랜섬웨어 공격자, 절도범, 사기꾼과 같은 행위자들은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행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취약점들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은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금융거래입니다.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과 달리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 유엔의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디파이 서비스 모두에서 점점 더 많은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트에서 약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 근로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악의적 사이버 침투, 자금 세탁 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은 자체 위험 완화 전략을 통보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등에 따라 디파이 서비스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자들이 악용하는 주요 취약점은 디파이 서비스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제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재무부는 미국은행 보안법에 따라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무인 핵 잠수정 헤일은 북한이 보유한 다른 핵탄두 미사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이른바 정치적 무기일 수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일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공개한 헤일을 무장과 속도, 정확도, 대잠 능력 등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무인 핵 잠수정을 개발할 기술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확도와 위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보다 열등하며 헤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대잠수함 공격용 무기로는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미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한 북한이 다양한 핵 운반 능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연합 세력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향해 적대적 언사를 하고 핵무력을 과시하는 등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남북 간 정기 통신 연락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7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의 군통신선의 이날 정기 통화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한국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북한 측 구간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 당국은 미한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반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아 왔으며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통신선을 끊었고 같은 해 8월에도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